요즘 중소형주 쪽으로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들이 내수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이 많아서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으로 들어와서 제조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안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받아서 재정 적자를 줄여보겠다는 건데요. 근데 관세 부과를 하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을 더욱 더 압박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자 부담을 줄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팡 주식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해드린 적도 있고, 오픈 AI가 다들 대단하다고 할 때, 저는 뭔가 버블이 많이 껴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검색 엔진 만든다고 하니까, 고작 이거 하려고 그런 거냐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쉽게 알 수 없는 월가 트레이더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경제학의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내기 싫으면 미국에 들어와서 제조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에도 기업들을 미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상 실패를 했는데요. 기업들이 들어오는 척만 하고 안 들어온 기업도 있고, 정말 들어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획이 무산된 기업들도 있었고요. 계획이 무산되어서 만들어지다만 건물들은 아마존이 싸게 사들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 차익도 많이 챙겼다고 하죠.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는 이미 겪어봤습니다. 해외로 나가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해 와서 제조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요. 쉽지 않다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 정부는 당장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재정 적자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시켜서도 안 됩니다. 근데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죠. 경제라는 게 안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쪽으로 좋게 만들어서 안 좋은 쪽을 가리면 되는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대부분의 상점과 기업들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막대한 돈을 풀어서 GDP를 끌어올렸습니다. 돈을 풀었으니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상승은 했지만 경제가 좋다고 해서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세계는 힘든데 미국 경제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도 미국은 살기 괜찮지 하고 여쭤보시기도 했었으니까요.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게 하지만 경제가 성장한다면 상쇄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해외로 나가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수출을 늘리는 겁니다. 수출을 늘리게 되면 GDP는 성장을 하거든요. 이번에 트럼프는 엔비디아의 H2O 칩에 대한 수출을 허용했죠. AMD도 칩을 중국에 배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보잉사의 비행기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자신은 보잉을 타지도 않고 사고가 많다고 싫어하면서 말이죠. 미국 에너지 150달러를 구매하기로 약속까지도 있었습니다. 수출이 많아지면 미국 내 기업들의 생산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증가하고요. 그러면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까지 따라오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려고 하는 것도 관세를 피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 만들고 해외로 수출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다른 나라에서 미국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담을 줄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계속 이야기해 온 겁니다. 달러를 약하게 만들 방법은 몇 개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든가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던가요. 이번 달에 FMC가 있지만요.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지껏 트럼프의 정책들이 불안한 정세를 만들어서
채권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하락했던 건데요. 채권 금리도 달러도 계속 오르기만 하거나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적응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으로 움직였다면 멈추고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달러도 많이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이유가 없으면 반등을 하는 거죠. 트럼프는 약달러를 유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면 연준을 흔들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 불안하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테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파월을 잡고 흔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하는 건 약달러를 유지하는 것이지 달러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일에 파월을 해고시킬 거다 하면서 달러는 떨어졌고요. 금리도 내렸는데요. 원래는 연준이 독립적인 힘을 잃으면 미국 채권의 가치도 상실이 될 확률이 높아서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파월을 해고를 한다는 것도 아직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에 사람을 올려놓으려고 한다는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내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연준을 계속 흔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금리를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트럼프도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 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할 부분을 찾을 겁니다.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가리거나 상쇄시키면 되니까요. 이 이야기는 수요일 아침 멤버십 방송에서 해드렸거든요. 바로 그날 연준 흔들고 달러 하락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는데 달러가 하락하면 금이 오르게 되겠죠. 사실 금이 상승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의 영상을 오래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금의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표가 오면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8월의 하락을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8월부터는 채권 발행도 있을 거고요. 관세 정책도 실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옐런이 발행한 단기채들의 만기도 돌아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10년물 금리를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년물 금리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이 됩니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 심리적인 부담이 커져서 주식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심리로 움직이는 부분이 커서 10년물의 움직임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S&P 500 미니 선물을 보시면서 추세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6100 정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6100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이런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종목별로는 장대 음봉을 볼 수 있을 건데요.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월요일에 당장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고 미래의 하락장으로 들어서는 결과물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죠. 6100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투자자는 6100 부근에서 손절을 하고 어떤 투자자는 6100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6100 부근에서 매수했던 투자자가 후회를 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매수를 하시라는 부분이 아니고 기준을 세우고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회하지 않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덜 후회했던 선택들, 더 나은 확률을 보여줬던 운용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워드리는 것이고요. 계속 겪으면서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테슬라입니다. 330 위에서 머무르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서 알고 계셔야 하고요. 혹시 급하게 매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320, 315, 300 다 같은 자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을 마지막 매수 구간이 될 거란 말씀들을 드렸죠. 주식은 박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매수를 하고 박스를 아래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물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하게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330, 300만 보시면 됩니다. 실적 발표로 방향성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OXL 28에 저항이 있습니다. 위에 머무르면 32구간까지 열리고요. 단기적으로 지켜줘야 상승 여력이 큰 구간이 24불 50센트 부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단기적으로는 165구간 무너지지 않으면 추가 상승 가능하겠고요. 180구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클 200구간에 매물대가 있었고요. 250, 255 저항이 있었습니다. 200, 205 구간이 아직 매물대가 유효한데요.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은 아니라서 이런 종목은 매물대를 이용하실 때 멘탈도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메타. 메타는 오픈 AI나 애플에서 많은 AI 엔지니어들을 영입을 했는데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미국 맨하탄만한 데이터 센터도 만든다고 하고요. 굉장히 큰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영상에서 705 기준 삼아서 보시라고 해드렸죠. 내려갔지만 다시 반등해서 705 구간인데요. 위로 올라서서 머무르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서지 못하면 705 구간이 저항이 될 수 있어서요. 조금 더 추가적 하락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 갈 때 가야 하는 종목이었죠. 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58, 160까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증시는 코인 관련 종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급등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해드렸고요. 급등이라는 것은 쭉쭉 뻗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대 양봉을 볼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주는 차트입니다. 금요일은 음봉이긴 하지만 쭉 뻗어 올라갔었는데요. 이제 기준은 430 위로 올라가야 하고요. 아래로 380 꼭 지켜줘야 합니다. 추세 전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ETHU 기대했던 98, 99구간을 넘어졌고요. 95구간 지켜주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1200구간 지켜줘야 하는 자리입니다. 아래에서 머무르면 1100까지 열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비는 주식 알람방에 올려드리고 두 번째 수익 기회를 가졌는데요. 17구간 지켜줄 때까지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BMNR 40, 38구간 매물대이기도 하고 테슬라의 300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하고 들어앉아 있다가 호재 나오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의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120K의 저항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움직임이 커서 122K까지 저항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항과 지지는 선 하나 그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저항과 지지도 박스로 만들어집니다. 122K 위로 올라가줘야 다음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3,800, 4,000까지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3,200 부근 아래로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은 증시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곧 하락장 올 거라고 배어장에 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식은 하락할 때도 매수를 하지만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 그냥 올라타야 하는 시기인 거죠. 요즘은 노를 많이 저었어서 멤버십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막 타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주식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면 공부를 할 텐데 몰라서 못하는 공부들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위에서 머물러야 한다. 아래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부분,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하는 시기와 하락할 때 매수하는 방법, 흐름을 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면 다음에 기회가 되실 때 공부하는 방법을 이런 쪽으로 하지 않으실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멤버십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익하시는 게 너무 기쁩니다. 오픈 라이브에서도 우리는 한 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처음엔 쉽진 않지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상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